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그 강의를 들었어요. 비즈니스 칼리지 들어서 많은 걸 들었는데 저는 이게 저한테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애터미가 네트워크 사업이고 또 네트워크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고 애터미는 건전하고 안전한 네트워크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지만 아직도 일부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애터미 한다는 것을 말하기가 주저되고 뭔가 좀 이렇게 뭔가 좀 떳떳하지 못하고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서 잠깐만 이렇게 훑어보고 지나가려고 해요. 원래 네트워크는 1900 이걸 보고 해야 되나 이걸 보고 해야 되나 20년대 그리고 참 네트워크가 사실은 굉장히 좋은 건데 네트워크 회사들이 잘못 경영을 하는 바람에 네트워크의 이미지가 굉장히 손상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네트워크가 어떤 것인지를 훑어보면서 이 네트워크의 특히 애터미 네트워크 회사의 명예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애터미의 명예를 회복하는 거 아니고 애터미를 통한 네트워크 회사의 명예를 회복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원래 네트워크는 1920년도 하버드 경영대학원 학생이 제곱 성수의 법칙을 통한 다단계 판매 방식의 논문을 제출했어요. 이 성수의 법칙이라는 것은 하루에 이원식 임금을 지불했을 때 31일이 되면은 21억 4,749만 4,647원 된다는 엄청난 이 원리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 학생이 발표한 논문을 보고 던킨 교수가 이 이론에 매료되어 가지고 어디 갔지? 앞에 걸 가야 돼. 아까 그걸 다시 봐야 되는데. 어머, 막 지나가네. 죄송해요. 네, 요거에. 그러면 이제 요거 순서대로 누르면 되는 거죠? 네. 응. 아이고, 죄송합니다. 타임워치를 안 했네. 이거 이제 누르면 되는 거예요? 또 지나가 버렸는데. 그럼 여기. 응? 이거 누르면 되는 거죠? 응. 응, 응, 응. 그것을 던킨 교수가 이 이론에 매료되어서 논문으로 1927년에 학계에 발표했고 그 뒤에 1932년에 와하트 박사님이 이 논문을 재정립을 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유통의 일종인데 보통 유통은 생산자에서 도매업자, 소매업자, 소비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유통 단계를 많이 거치니까 결국 소비자가 비싼 가격의 물건을 사게 되니까 이 네트워크 유통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판매사를 통해서 바로 연결함으로 인해서 중간 마진을 생략해서 소비자들이 좀 더 저렴한 물건에 저렴한 가격의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는 네트워크로 유통을 간소화하고 또 성수의 법칙을 통해서 부자들에게만 가지 않고 서민에게로 이동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애터미를 통해서 애터미라는 네트워크 회사를 통해서 건전하고 안전한 수입을 많이 올리고 계시는 분들 애터미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이 네트워크 회사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래요. 예전에는 그 네트워크 다단계 아니야 이러면은 깨갱깽하고 할 말이 없었는데 지금은 다단계 맞어. 왜 다단계가 왜 나쁜데? 이제는 제가 이제 시비를 걸어서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어요. 근데
잘 몰라요 대체로. 잘 모르면서 어설프게 피라미드 다단계 피해서 하는 이런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데 사실 들어가 보면은 내가 이겨요. 그 사람들이 꼬리를 내리고 이제 우리 사업자들은 이런 수준이 돼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자본주의 시대가 아니라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경제 체제인데 자본주의는 자본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이 자본이 어떤 종류냐, 어떤 크기냐에 따라서 이 자본이 생산성과 연결이 되고 이 생산성이 소득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 자본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자본주의에서는 자본 축적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을 못 합니다. 그리고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캘리포니아 초동생 25명 중에서 정말로 똑똑한 2,500명을 골라서 그들의 일생 70년간을 연구해 보았더니 인간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IQ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IQ가 아니더라. 뭐냐? 개인의 책임이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자본주의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가진 자본을 가지고 어 우리의 생산성을 최대화하고 또 소득으로 연결시켜야겠죠. 우리 각자는 가진 이 자본이 다 달라요. 똑같은 네트워크 애터미 회사의 사업을 하고 있지만 각자의 그 능력에 따라서 그 자본 평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월 2천 벌고 어떤 분은 월 1억을 벌잖아요. 이 자본의 유형에는 이제 유형 자본, 무형 자본, 눈에 보이는 자본은 무형 자본이라 그러고 뭐 그 토지, 건물, 공장, 기계 이런 거 유형 자본, 그다음 무형 자본은 특허권, 저작권, 인적 자본 이런 것인데 이런 거는 아무나 가질 수가 없죠. 그다음에 이제 이 자본이 생산성과 그다음에 소득과 어떻게 연관이 되냐 하는 것을 1차, 2차, 3차, 4차 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1차 산업혁명 전에는 사람이 손으로 직접 배를 짜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지역으로 이동할 때는 마차를 통해서 물건을 이동하고 모든 것이 이 간의 수공업 형태로 인간과 가축에 의해서 산업이 형성되었잖아요. 그러다가 18세기 중반에 영국 제임스 와트가 전기기관을 발명을 하면서 공간까지 이 기차로 사람이 이동을 하고 물건을 이동하고 하면서 그리고 기계로 섬유를 짜고 하면서 생산성에 엄청난 변화가 생겨요. 이거를 1차 산업혁명이라 하는데 그리고 2차 산업혁명 때는 또 석유화학과 전기가 발생하면서 점점 더 대량 생산화가 되고 더욱더 기계화가 되고 3차 산업혁명은 2차 산업혁명이 지나고 나서 금방 또 컴퓨터가 나와가지고 이 컴퓨터와 인터넷 인공위성을 통해서 이제 정보혁명 시대가 돼요. 정보를 누가 빨리 입수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돈과 연결되는 시대에서 이 시대는 모든 것이 공장이나 오피스 같은 게 다 자동화되어서 지금도 오프라인 은행 같은 것들이 많이 없어지고 오프라인 사무실들이 많이 없어지죠. 그럼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를 통해서 AI 정보 기술이 이 통합이 되는 시대인데 이건 정보 격차에 따라서 소득 격차가 달라지는 시대예요. 그러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애터미가 무슨 관련이 있느냐?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애터미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궁금하죠? 지금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답은 살아남는다. 그 이유 why 왜 살아남느냐? 애터미는 인간 자본하고 사회 자본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그 스폰서와 파트너가 연결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연결된 사람들이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펼쳐 나가니까 우리는 이것은 인간 자본과 사회 자본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자본에는 매력이라는 것도 들어가요. 매력. 개인의 그 매력이 이게 또 수입과 연결돼서 몸값이라고 하죠. 소위. 그 사람이 어떤 유명도와 인지도가 있느냐, 이미지가 있느냐에 따라서 모델들, 또 연예인들, 뭐 축구 선수들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애터미 네트워크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이 네트워크가 크고 강하면은
어떻게 돼요?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가 가진 이 애터미 네트워크를 크고 강하게 할 수 있는가? 어 거물이 아무리 튼튼해도 작으면 몇 마리 못 잡아요. 그쵸? 그리고 또 그물이 아무리 커도 이게 찢어지고 이렇게 튼튼하지 못하면은 또 많이 잡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데 우리 밑에 딸려 있는 스폰서들과 관계된 나와의 관계가 이 네트워크가 단단해야 되고 또 커야 됩니다. 글로벌까지 27개국 글로벌까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네트워크의 핵심은 퀄리티, 튼튼한 거, 그다음에 사이즈, 큰 것이 핵심인데 이제 첫째는 나라는 매력 자본을 높여야 돼요. 나라는 매력 자본. 에, 이 네트워크의 이 사이즈, 이 소셜 네트워크 우리 밑에 연결된 사람들, 스폰서 파트너와 연결된 거 이거를 네트워크를 하잖아요. 이것의 퀄리티가 애터미 사업가들의 무형 자본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진 인적 자본 각 파트너나 스폰서의 자질 그 역량 이것을 이제 인적 자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잘 결합될 때 The Value of Trust 우리 애터미 멤버십 가입할 때 맨 끝에 스폰서가 있습니까? 이 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스폰서와 파트너가 연결이 되어서 앞으로 튼튼하게 간다는 거죠. 자, 왜 공한가? 공하다는 가난하다는 말이에요. 자본 장비율과 이 생산성의 문제 아까 1차부터 4차 산업혁명까지 잠시 설명을 했고 여기에 낫으로 잡초를 제거하는 것과 제초기를 가지고 잡초를 제거하는 것 생산성에서 엄청 차이가 나죠. 그다음에 낫으로 벼를 베는 것과 트랙터를 가지고 탈곡을 하는 거 엄청나게 생산성에 있어서 차이가 나고 이게 소득에 있어서도 큰 격차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어떤 장비를 가졌냐, 어떤 자본을 가졌냐에 따라서 그 생산성에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해되시죠? 아, 참. 이 하이테크, 하이터치 강의 들어보신 분들 손 좀 들어봐 주세요. 아, 네네네. 뭐 사업자분들 외지간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들어봤다고 다 아는 거 아니니까 괜찮아요.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도 사람들 다 기억 못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이 계속 설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괜찮고 매번마다 새로운 것이 있으니까요. 아, 그러면은 소득을 높이려면은 생산성이 높아야 되겠죠. 생산성이 높아야 되고 자 그러면은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데 존 나이스빗이라는 미국의 미래학자가 메가 트렌드라는 책을 썼어요. 뭐냐면은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은 이런 시대로 간다. 트렌드. 메가 트렌드 문명의 대흐름이라고 이런 시대로 간다. 그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하이테크 하이터치 뭐냐면은 고도의 기술과 고도의 인간적 감성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왜냐하면은 기술이 고도로 발달하는데 인간의 감성이 제대로 터치가 되지 않으면은 인간은 기계의 노예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이테크가 될수록 이 하이터치가 더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터미 사업은 하이테크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절대 제품. 왜냐하면 품질이 좋지 않고서는 오래 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 제품 해모임이라든가 앱솔루트 화장품 같은 경우는 특허를 가지고 다른 회사에서는 감히 근접할 수 있는 아무리 태무가 난리를 치고 달려와도 안전한 우리의 사업이 지속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고 그리고 제 피부 괜찮나요? 앱솔루트 화장품을 바르고 그다음에 화이트 스노우 톤업 선크림을 바르고 그 위에 콜라겐 골드 쿠션을 바르고 그거를 보면 제가 너무 제 실제 모습보다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테크놀로지의 이 효과다.
애터미에서 이렇게 하이 이 테크 날리지를 이용한 이런 제품을 제공하니까 실제 나의 모습보다 나의 피부보다 더 아름다워 보이고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런 제품 우리 모두는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제품이 이 화장뿐만 아니라 홍삼보다 면역력이 더 좋은 해모임을 통해서 새벽 2시, 3시 많은 사업자들이 그렇게 자도 그 다음날 또 벌떡 일어나서 또 사업을 하고 이런 정말 부작용이 심각한 해모임을 가지고 있잖아요. 거의 만병통치약 수준에 해당하는. 저는 처음에는 뭐 중국에서 해외에서 그 해모임이 엄청 팔리고 뭐 여기 아플 때 저기 아플 때 온갖 부위에 다 먹고 저는 약간 좀 그게 우습게 여겨지더라고요. 왜냐면은 '아 저쪽 나라 사람들이 뭐가 쪼끔 이제 무식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먹어 보니까 진짜 이게 일단 말이 되고 만병통치약과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이 면역력을 올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온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는 면역 체계로 되어 있는데 우리 몸의 모든 부위가 면역과 관련되지 않은 부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먹으면은 혈관이 좋아지고 어떤 사람 먹으면 아기가 생기고 어떤 사람 먹으면 비염이 낫고 이런 각자마다 다양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온몸이 면역 체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면역을 도와주는 것이 해모임이기 때문에 정말 거의 뭐 만병통치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세계적으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애터미 사업은 하이테크 절대 제품을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하이터치 예. 즉 고도의 휴먼 터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도의 이 휴먼 터치가 될수록 생산성을 좌우한다. 높은 생산성을. 그러니까 사업이 더 잘 되고 수당이 더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이 하이터치는 마음 공부이면서 또 휴먼 터치이고 이것이 우리의 자본인 거예요. 아까 설명했고요. 왜냐면 우리는 사람을 상대하기에 이 사람을 터치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심리학자와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그러면 사람의 감성을 터치하려면은 인간의 감정은 어떻게 형성되냐 보니까 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만지고 이 모든 우리의 오감은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와 가슴과 몸은 하나라는 거예요. 자, 이 오감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이 예화가 있는데 네? 아, 그래요. 된 거예요? 아. 어머, 이 사진 안 나오나요? 이거 나와야 되는 넘겨볼까요? 안 나오네. 그게 이제 얘를 터치를 해주셔야 돼요. 한번 넘겨보세요. 이제 음. 네. 됐습니다. 잠깐 됐죠. 아, 요거 2010년도에 3월 호주에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 있는데 케이트와 데이비드라는 부부가 결혼을 해서 아기 쌍둥이를 낳았는데 두 번째 나온 딸은 정상적으로 나왔는데 이 아기가 27주 만에 미숙아로 나왔어요. 근데 첫 번째 이 아들이 나와서 숨을 안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이제 죽었다고 진단을 했어요. 진단을 해서 이제 부모를 불러서 혹시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놨냐 하니까 아들이 이름이 제임이라고 하니까 아쉽게도 제이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이제 생각을 하기를 그 엄마의 이 육감 이 촉으로
이럴 리가 없는데 해가지고 그 아이를 내게 좀 달라고. 원래 호주는 의료 선진국이라 아, 아이 살아 있을 때는 이 부모에게 아기를 주지 않는데 감염된다고. 근데 애기가 죽었으니까, 죽은 아기니까 이제 보라고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엄마가 이제 우통을 벗고 이 아기를 가슴에다가 안고 이제 아기를 이렇게 만져요. 터치를 해요. 그리고 아빠에게도 셔츠를 벗고 와서 같이 이 엄마 아빠의 체온을 가지고 이 아기를 만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제이미야, 우리가 너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 너가 네 동생 에밀리도 있는데 네 동생도 봐야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야지.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아기가 아빠의 손가락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살아난 거잖아요. 그래서 의사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서 아기가 살았다고 그랬더니 의사가 어떻게 할게요? 콧방귀를 있는 대로 끼면서 이건 사후 반응일 뿐입니다 하고 가버리고는 2시간 동안 오지를 않았대요. 이 2시간에 이 위기가 찬스가 된 거예요. 이분들은 이 2시간 동안 아기를 계속해서 이제 보듬고 만져주고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아기가 이 2시간이 지나니까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엄마 젖을 빨기 시작했대요. 이게 너무나 유명하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이게 전 세계로 알려지면서 유니세프에서 모든 엄마들은 앞으로 아기를 이렇게 키워라. 이거를 캥거루 케어라고 하는데 뭐냐면은 이 캥거루는 새끼를 낳으면은 1cm 미숙아로 태어난대요. 그러면은 이 캥거루 엄마가 4kg 될 때까지 이 캥거루 새끼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캥거루 미숙아인 1cm인 이 캥거루 새끼가 4kg으로 자라면서 정상적인 캥거루로 생활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캥거루 케어인데, 그러면 애터미는 이런 하이터치 캥거루 케어와 같은 이 하이터치를 해야 된다는 건데, 결국 이 엄마 아빠의 포옹으로 이 제이미가 살아났죠. Brought back to life.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지금은 더 컸겠죠. 2010년도였으니까 지금 벌써 15살 됐으니까 이 업그레이드가 안 된 사진이네. 지금 청소년이 된 청소년이. 저도 남의 자료를 하다 보니 지금 그게 발견되네요. 얘네들이 14, 15세 그 정도는 됐는데 아직도 그 이후에 병원 한 번 안 가고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고 있대요. 그러면 저는 이걸 이 하이터치를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 개 이제 그 유튜브 강의하고 그다음에 비즈니스 칼리지에 있는 걸 들으면서 뭘 할까 했는데 별로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는데 이성현 박사님 이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 그 사업자 파트너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있거든요. 똑같지는 않지만 저는 제가 이렇게 관리하고 있었더라고요. 아무도 제게 가르쳐 준 적이 없었고 저는 이 강의를 들은 적이 없었는데 저는 제 밑에 가입된 한 명 한 명을 제가 정말 나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나의 온 돈을 다 쏟아서 거의 그렇게 제가 관리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거 저는 어디서 배웠냐면은 저는 요르단에서 25년 선교사를 있었잖아요. 거기는 사역이 굉장히 일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을 해서 17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정말 내가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한 사람 한 사람 개척교회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매주마다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제 노트에 오늘은 몇 명 왔다 누구 이름까지 오늘 18명 다음 주 19명 또 뭐 18명 행사하는 날은 더 많이 오지만 몇 년 동안을 20명 넘기지 못하는 그런 사역을 하면서 내 인생이 20명도 감당 못하는 이런 삶인가? 참 아무리 선교사이지만 이게 너무 처량하다 싶고 참 그렇게 살았어서 오랫동안. 그래서 우리 남편이 저보고 우리 아내는 개척교회 증후군이 있어요. 매주마다 이 수첩에다가 누구 교회 출석했고 누가 왔고 누가 안 왔고 그거를 한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언제 이 20명을 탈피하냐 그게 제 목표였는데 그러다 보니
교회 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생각을 경영하고 그들의 삶의 전반에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하면 성경적으로 말씀적으로 기도로 또 영적인 은사를 통해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지를 또 그렇게 관리를 했고 그다음에 믿음에 굳게 서서 지금은 비록 작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믿음으로 또 그 영혼들이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그다음에 겸손히 섬긴다. 한없이 낮아지는 거예요. 한국처럼 잘 사는 나라에서 가난한 훨씬 가난한 요르단에 가서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제가 낮아질 이유가 없죠. 근데 그 사람들은 제가 왜 낮아지는지 몰라요. 왜 낮아지는지 모르고 그들이 우리 교회에 와 주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들 교회 오라고 우리가 낮아지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게 메인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들을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기 위해서 그게 우선이고 그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은 우리도 감사하고 기쁘고 이거는 나중인 거지 우리가 그들을 이용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 사람들은 멀쩡하게 생긴 한국 사람이 자기들한테 너무 잘해 주고 한없이 낮아지니까 뭐 자기들이 갑이나 되는 것 같고 우리가 어린 것 같고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니까 우리가 왜 낮아지는지 나도 내 마음을 아니까 내가 왜 낮아지는지 그렇게 25년 동안 훈련이 되다 보니 인제 애터미 사업을 하니까 저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리고 여러분들 다 그런 과정 겪었지만 처음에 한 명 한 명 붙일 때 얼마나 귀해요. 제 오빠와 동생이 대구에 살고 있는데 제가 대구까지 내려가서 가입해 달라고 하니까 가입 안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청 낙심을 했어요. 야. 나는 그래 나는 역시 안 돼. 내가 뭐 해 보지도 않은 이거 어떻게 하겠냐. 근데 가족인데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그리고 인제 서울 돌아왔는데 제가 10 명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다 안 해준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그래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나는 못해." 이랬는데 동생이 전화가 와서 "언니 내가 가입하고 화장품 쓸게. 어차피 내가 화장품 써야 되는데 그게 언니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10번째 동생이 가입을 해 줘서 제가 우리 남편 끌어안고 막 춤을 췄어요. 여보 드디어 가입했어. 드디어 가입했어." 이렇게 시작이 돼 가지고 지금은 200명 약간 안 되는 사람이 벌써 1년 반 만에 그리고 저는 요르단에 있었고 한국에 지금 지속적으로 있는 기간은 6 개월이고 그전에 이제 왔다 갔다 했었고 그런 환경이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사람이 불어나더라고요.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 물론 제 밑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파트너들을 다 그렇게 챙기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벌써 좌우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파트너들이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그 사람들을 선별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우리는 그 양쪽에 이 사람들을 리더들을 세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벌써 저의 관심과 케어로부터 소외되는 사람도 너무 안타깝죠. 사업자 파트너가 안 나왔으면 지금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그렇게 할 텐데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저희 1 차적인 대상에서 제외가 된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아직 잠들어 있는데 내가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잠들어 있는 사람 그 사람만 붙들고 있으면 나도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어요. 끝까지 하기 어렵잖아요. 먼저 깨어난 사람 선착순으로 그 사람을 내가 관리할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그래야 나도 살죠. 그러다가 또 내가 여유가 생기고 내가 또 이 사람은 정말 나랑 같이 하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시간을 찾아가고 근데 벌써 이미 1차 순위에서 걸러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시간 다 돼 가는데 여러분들 지금처럼 사업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입이 만족이 되고 너무 감사하다면 그렇게 하시고 '아니야. 아직 나의 목표는 임페리얼인데 내가 더 분발해야 돼.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돼.' 하는 분들은 이 하이테크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회사가 할 일이고 이 하이터치 이거 전 여기 나온 것처럼 정말 저 캥거루 케어 내 밑에 달려 있는 이 핵심 사업자 파트너들을 한 명 한 명 그렇게 관리를 했을 때 사업이 안 되는 건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돼요. 사역도 그렇게 하니까 되는데 사업은 더더욱 돈을 벌게 해 주는데 안 될 리가 없죠. 근데 인제 제가 보면 근데 인제 만약에 저는 파트너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스폰서 입장에서 이야기해요.
우리 사업은 각 스폰서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스폰서님 저에게 이렇게 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대하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저는 해 보니까 스폰서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느껴요. 내 밑에 파트너가 비실비실할 때 누구 책임이에요? 나 책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 우리는 복지 사업인데 내가 영혼육을 다해서 그 파트너를 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돈 벌 수 있도록 내가 애를 쓸 때 이 캥거루 케어를 할 때 그들이 안 딸려오면 사람이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몰라. 아직까지 저는 그런 사람을 근데 가끔씩 있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그렇게 해도 교회는 계속 나오는데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애터미 사업에도 그런 사람 있겠죠. 저는 그런 사람은 전 끝까지 못 가요. 저는. 저런 사람 적당히 그런 사람은 손을 놓고 인제 깨어날 때까지 기다리겠지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응? 오감을 가진 우리 인간은 위 스폰서 그렇게 해줄 때 저는 지금 뭐 짧은 기간 그렇게 했지만 이 사람들이 따라 나오더라고요. 따라 나오고 같이 해 보려고 하고 "당신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 하고 그래서 저는 이게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하는 것을 따라서 제가 범사에 모범을 보이고 그들의 모델이 되니까 물론 제가 완벽하지 않지만 그들이 저를 보고 '배울 것이 있다. 정말 우리 스폰서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구나. 주도적으로 나를 정말 이렇게 캥거루 케어 처럼은 아니라 하더라도 정말 나를 위해서 우리 스폰서가 자기 파트너를 이용해서 자기를 이용해서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뭐 이 다단계는 파트너의 피를 빨아먹는 뭐 일이며 그런 말 한 사람 있으면 나 정말, 정말 한 판 붙고 싶어요. 지금까지 그래 본 적이 없어서. 어? 내가 영혼력을 다해서 이 파트너들을 섬기고 이분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있는데 때가 되면 나도 열매를 거두겠지만 이렇게 사업을 했을 때 여기 이게 하이 터치라는 거예요. 하이 터치. 휴먼 터치. 이렇게 하면 사업이 성공하고 더 이렇게 번창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저는 감히 장담할 수 있어요.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 하이테크, 하이터치, 하이터치 화이팅. 네. 네.